여러분, 한 나라의 연인, 국민요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화창한 대낮에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처형당하듯 살해당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1999년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영국 방송계의 골든걸이라 불리던 여성 질덴도의 살인사건입니다. 1999년 4월 26일 맑게 갠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당시 37세였던 질덴도는 영국 BBC의 최고 스타였습니다. 휴일쇼 프로그램은 물론 크라임워치라는 범죄 재구성 프로그램의 간판 진행자였죠. 그녀는 밝은 미소와 지적인 이미지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약혼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자신의 집인 런던 풀럼의 29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에 열쇠를 꽂고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바닥으로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발. 범인은 권총의 총구를 그녀의 왼쪽 관자놀이에 밀착시킨 채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밀착 조준 사격. 이것은 명백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질덴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감히 대낮에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는가? 런던 경찰청은 오퍼레이션 옥스보로라는 이름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범행은 불과 2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웃들은 총성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고성능 소음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했죠. 범인은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CCTV 영상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동기가 무엇일까요? 질덴도의 사생활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원한 관계도 복잡한 치적 문제도 없었죠.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도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지갑이나 고가의 약혼 반지, 롤렉스 시계는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가설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진행하던 크라임워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실제 범죄를 재구성해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는 방송이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범죄자나 거대 범죄 조직이 보복을 위해 그녀를 살해한 것이 아닐까요? 수사팀은 크라임워치가 다뤘던 모든 사건의 범죄자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질덴도의 죽음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경찰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00년 5월 경찰은 드디어 한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리 조지. 베리 조지는 질덴도가 살던 곳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살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평소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외톨이였습니다. 여왕에게 집착하거나 여성들을 스토킹한 전력도 있었죠.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유일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된 아주 미세한 단 하나의 입자. 바로 화약 잔여물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화약 잔여물이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서 나온 것이며 그가 질덴도를 스토킹하다가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리 조지는 2001년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리 조지는 감옥에서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그 증거는 조작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과학수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유일한 증거였던 미세한 화약 잔여물 입자가 사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정도의 입자는
당시 런던의 대기 중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심지어 정전기 때문에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결국 8년간의 복역 끝에 2008년 베리 조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수사는 완벽하게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베리 조지가 범인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녀를 죽였을까요? 여기서 영국 정보기관조차 두려워했던 가장 무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르비아 암살단 개입설입니다. 질 댄도가 살해되기 불과 3일 전 1999년 4월 23일 지구 반대편 세르비아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발칸 반도에서는 코소보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세르비아를 공습하고 있었죠. 그날 밤 나토는 세르비아의 국영 방송국을 폭격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방송국에서 일하던 언론인, 기술자 등 1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세르비아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 폭격을 언론인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질 댄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녀는 살해되기 몇 주 전 코소보 난민들을 위한 자선 모금 방송을 눈물로 호소하며 진행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볼 때 질 댄도는 영국의 프로파간다를 주도하는 가장 상징적인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언론인 16명을 죽였으니 우리도 너희의 가장 상징적인 언론인 1명을 죽이겠다. 이것은 세르비아의 악명 높은 민병대 지도자 아르칸이 지시한 보복 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질 댄도가 살해된 직후 BBC에는 방금 너희의 가장 유명한 앵커를 죽였다는 동유럽 억양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낮의 현관문 앞 소음기를 사용한 완벽한 밀착 조준 사격. 이것은 스토커의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 암살자의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 가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영국 본토 한복판에서 자국의 최고 스타가 외국의 암살단에게 보복 살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막지 못했다는 최악의 외교적, 안보적 참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질 댄도의 살인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영국의 골든걸 질 댄도. 그녀는 과연 외로운 스토커의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까요? 그녀의 현관문 앞에 남겨진 마지막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